안녕하세요. 주로 노트북을 리뷰하는 JN테크 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오늘의 노트북은 HP 파빌리온 에어로 13입니다. 자, 많은 구독자분들이 리뷰를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완전 작고 귀엽죠? 근데 왜 핑크로 샀노? 남자는 핑크지 당연히. 간단히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세잔 R5 5600U, GPU는 라데온 베가 내장 그래픽으로 구동됩니다. 램은 8기가가 온보드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13.3인치 16:10 비율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렇게 해도 75만원인데 아니 이 가격에 울트라북이면 가성비라고 하기 좀 애매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초핵 가성비인 이유를 노트북을 뜯어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이 제품을 처음으로 딱 보면 와, 예쁘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럴싸해 보이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을 손에 딱 쥐는 순간 이게 뭐지? 뭐랄까 저반사로 코팅된 종이를 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만지기 전까지는 그런 느낌인지 아무도 몰라요. 마감 전체가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이면 비싼 재질 아닌가요? 왜 이렇게 촉감이 저렴하게 느껴지도록 도장을 한 걸까? 일단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플라스틱보다 강도가 높으면서도 가볍고 얇게 외관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차라리 옛날 그램처럼 무광으로 종이 느낌을 확 살렸으면 예뻤겠지만 그러면 오염에 약해지니까 내구성과 있어 보임의 중간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금속처럼 보이도록 아노다이징 처리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랬으면 가격이 더 비싸졌겠죠? 무튼 마그네슘 마감이기 때문에 탄성이 있어서 충격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손으로 눌러보면 좀 심하게 낭창거리는 편입니다. 노트북을 열면 한 손으로 오픈이 가능합니다. 재질이 가벼운 느낌이라 같이 딸려올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그리고 에르고 리프트 힌지라서 열 때 하판이 살짝 들어올려집니다. 이런 구조는 180도 개방은 안 된다는 거. 이 안쪽을 보시면 이 아래 베젤 얇은 거 보이시죠? 16:10 디스플레이를 아주 꽉꽉 채워줬네. 근데 그러느라 이 원형 로고가 안쓰럽게 꾸겨 넣어져 있는 건 좀 불쌍해 보이긴 합니다. 키보드 덱은 상판과 동일한 마감이고요. 키캡은 동일한 핑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화이트 실버 컬러도 있으니까 핑크색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른 컬러로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키감은 중저가형 노트북 치곤 좋은 편입니다. 처음 쓸 때 키감이 조금 무겁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쓰다 보면 크게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게 깊이가 좀 조절된 키보드예요. 구분감이 있어서 타자감은 좋은데 회의실이나 도서관, 강의실에서 무서움으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이나 회의 중에는 몰래 키보드 치면 안 되고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키배열은 13인치이기 때문에 넘버패드가 같이 들어가 있진 않고요. 홈 앤드 페이지 업 다운 키 같은 기능키가 오른쪽에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HP의 종특 스페이스바가 오른쪽으로 길어가지고 한영키를 누를 때 엄지손가락이 안 닿아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이런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 것 같아.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원 버튼은 딜리트 안쪽에 달려있는데 프린트 스크린 키 오른쪽이라 또 스샷을 찍다가 노트북 꺼먹기 딱 좋은 위치죠. 어차피 노트북 끌 때는 윈도우 종료 버튼으로 끄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끌 때는 전원 버튼 작동 안 하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백라이트는 2단계로 조절이 되는데요. 중간 밝기랑 가장 밝은 밝기랑 조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 쓰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트랙패드는 마찰감도 좀 있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감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일렌 드라이버라 사용감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마우스가 손가락에 달라붙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마우스 이동을 할 때 손가락을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소한 불편함이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문인식 센서는 이 가격대에 잘 없는 기능인데 그냥 넣어준 거라서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인식률이 좋습니다. 포트는 오른쪽에 DC-in 충전 포트, USB-A 3.2 포트, 왼쪽에 HDMI 2.0 포트, USB-A 3.2 포트, PD 충전과 DB 출력이 가능한 USB-C 3.2 포트, 3.5mm 오디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가벼운 노트북에 이 HDMI 포트가 있는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사무용 노트북들은 외부 모니터나 빔 프로젝트 노트북을 연결해야 하는 일이 많은 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초경량 노트북은 포트 구성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서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 2.0짜리로 넣어줬다는 거. 근데 USB-A 포트 둘 다 드롭조 스타일로 아래턱을 벌려야 USB를 꽂을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좀 불안한 기분도 듭니다. 근데 뭐 쓰다가 부러뜨려 먹는 일은 많이 없겠죠? 보통 100만원 이하 노트북 중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좋은 제품이 좀 많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디스플레이가 좋은 대신 성능이 말도 안 되게 낮은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세격이 NTSC 75%, sRGB 100%인데다가 최대 밝기가 400니트인 저반사 패널을 달아줬습니다. 이게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을 주로 하는 노트북은 아니기 때문에 세격이 그렇게까지 높을 필요가 있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 밝기가 400니트나 된다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이에요. 특히 이렇게 가벼운 노트북은 야외나 밝은 카페 같은 데도 자주 들고 나갈 수 있는 물건인데 최대 밝기가 250니트급이라고 한다면 화면이 아예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HP 파빌리온 에어로 13 외에도 디스플레이가 좋은 초경량 노트북들 선택지가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그런 애들은 100만원을 훌쩍 넘기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스펙만으로도 엄청난 가성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16대 10 비율이에요. 요즘 13인치는 너무 작다라 그러면서 14인치 노트북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13.3인치인데 16대 10 비율이 되니까 오 이거 14인치 노트북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든달까요? 제가 평소에 15인치 노트북을 주로 사용해서 13인치 노트북은 작아서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이 제품은 쓰면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되게 넓게 보입니다. 특히 문서나 엑셀 작업하실 때는 위아래가 더 길어지니까 작업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 사운드는 13인치 초경량 노트북치고는 스피커 품질이 꽤 좋은 편이에요. 뱅앤올uf슨 마크가 이렇게 떠있죠. 중간이의 음량에서는 쾌적하게 잘 들리는데 소리를 키우면 좀 손에 진동이 느껴지면서 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거는 뭐 노트북이 작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맥북 에어 수준의 사운드는 아니지만 음악이나 영화 감상용으로는 문제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웹캠은 평범한 720p 해상도인데요. 기본 노출값이 다른 노트북에 비해 많이 밝은 편이라 나쁘게 말하면 너무 허옇고 좋게 말하면 얼굴이 오샤시하게 보입니다. 근데 카메라 잠금 장치가 없어가지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안 쓰실 땐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 붙여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게는 안 재봐도 엄청 가벼울 것 같은데 한번 재볼게요. 본체 노트북만 약 975, 거기에 충전기까지 더하면 1.3kg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가방에 넣으면 무게가 안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게다가 PD 충전도 지원이 되니까 충전기 빼고 더 경량한 PD 충전기랑 가지고 다녀도 돼서 더 가볍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용량이 작은 43W짜리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밝기 80% 상태로 문서 작업과 인터넷 사용 같은 가벼운 작업을 할 때는 6시간 정도 버팁니다. 너무 못 버텨서 욕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충전기 없이 외부에서 쓰기엔 조금 불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프리미엄 초경량 노트북들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인텔이 라이젠보다는 안정적인 고급 CPU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인텔 타이거 CPU를 달아준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타이거 레이크가 전성비, 그러니까 라이젠 CPU보다 좀 낮아서 발열 관리 때문에 좀 성능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전성비가 좋은 라이젠 세잔 CPU를 달아줘서 전력을 적게 먹여도 성능을 제대로 뽑아줍니다. 제 성능을 내면서도 내부 온도도 낮게 유지되는 편이고요. 소음도 고성능 모드로 최대로 돌리면 50dB 이상으로 좀 시끄럽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 목적에 맞는 배터리 효율 모드로 사용하시면 42dB를 넘지 않아서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라이젠 CPU는 싱글코어 성능이 인텔 CPU에 비해서 조금 낮다는 게 단점이었었는데 세잔 CPU가 나오면서 싱글코어 성능도 되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급의 인텔 CPU가 들어간 노트북과 비교하면 싱글코어 성능이 비슷하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쿨링 설계를 제대로 하기 힘든 이런 초경량 노트북에서는 역시 라이젠이 더 강하다. 근데 라이젠 내장 그래픽 성능은 인텔보다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요즘 내장 그래픽들 포함한 CPU 성능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간단한 그래픽 작업 정도는 가능할 정도의 성능을 내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초경량 노트북에서는 게임을 하는 건 상상도 못했었는데 롤 상업이나 오버워치 낮음 옵션 정도는 문제없이 돌릴 수 있는 성능이 되긴 해요. 그러면서도 내부 온도가 70도 정도로 낮게 유지된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입니다. 근데 램이 8기가 모델밖에 없는 게 좀 아쉬워요. 16기가로 램이 늘어나면 조금 더 성능을 잘 뽑아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 노트북은 어디까지나 게임 용도의 제품이 아니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걸로 해요. 사실 처음 이 노트북을 받았을 때는 이거 좀 비싼 것 같은데? 13인치 노트북이 75만원이나 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kg가 안 되는 무게에 400니트, 72%급 16대 10 비율이라 거의 14인치처럼 느껴지는 고급 디스플레이까지 솔직히 100만원 이하 이 정도 제품 없습니다.
내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어. HP에서 이번에 이렇게 확 경량화를 시킨 에어로 시리즈를 처음 출시한 건데요. 이게 새롭게 나와서 그런지 좀 간보느라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초경량 13인치 노트북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이 제품 잘 보시고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리뷰 내용으로 파라미터를 잡아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좋은데 램이 8기가 고정이라서 성능 부분이 좀 낮게 잡혔어요. 80만원 이하면 추천, 90만원까지도 뭐 그냥저냥 괜찮음. 그 이상은 요가 7 카본이 낫지 않을까?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볼게요. 그램같이 가볍고 디스플레이가 좋은 울트라북이 필요한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제품 퀄리티가 프리미엄급은 아니지만 너무 싸구려 같아 보이지 않는 외관이라 무난하게 밖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HDMI 포트,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이 되는 USB-C 포트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13.3인치로 가볍게 쓰시고요. 집에서는 큰 모니터에 연결해서 쓰셔도 된다는 거.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에어로를 처음 출시한 거니까 좀 마케팅 목적도 있긴 할 거야. 뭐 내년부터 좀 비싸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시려면 오래 사셔야 된다는 거. 약팔이 간 놈.